예. 자, 오늘은 지금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날이에요. 중앙위원회가 뭐예요? 예? 중앙위원회가 뭐예요? 규정을 해줘야지 또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최고 의결 기관이 그 전당대회, 전국 전당대회는 전국 대의원 대회. 근데 이제 그 전국 당원 대회로 바뀌어야죠. 그게 최고 의결 기관이고 그 다음에 최고 의결 기관 바로 밑에 있는 게 중앙위원회예요. 그래서 그 최고 의결 전당대회를 할 수 없을 때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모든 사항을 전당대회 때 중앙위원회에 많이 위임을 합니다. 오늘 개정하는 당원 당규 이 건은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건이에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 당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그러니까. 예. 자, 당대표나 최고위원 뽑을 때는 전당대회를 여는데. 그렇습니다. 편의상 못 여니까. 못 열죠. 중앙위원회가 결정해? 2년에 한 번밖에 못 여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 3시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뭐 대륙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이 당원 당규 개정 건에 대해서는 부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 그 전에 정말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 보통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요 호르몬도 충분하고 모발의 힘도 충분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머리카락이 잘 안 빠집니다. 네. 사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몸에 이제 면역 저항성이 떨어지면서 사실 약해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언제부터 오느냐? 대략적으로 보면 40살 정도 되면은 탈모가 시작됩니다. 사실 30대부터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그 청년 문제 중에서 청년 탈모 문제가 심각해서 예. 전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탈모에 관련해서 예. 건강보험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자 나라모를 좀 드시고요. 예. 이거 제가 드리는 거니까 갈 때 저거 돈 좀 내고 가세요. 예. 돈을 내고 가요? 내고 가요? 돈을 내고 가시라고 내고. 근데 내고 간다 그래갖고. 그냥 얻어 드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아니 그리고 저는 새날한테 새날 방송한테 진짜 감사한 게 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먹지 않았었어요. 적당히 뜨문뜨문 먹었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하루에 2번씩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꼬박꼬박 먹고 지금 다시 숱이 더 많아졌어요. 이 숱 많아지는 것만큼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아졌으면 좋겠구만. 뭐 지역구도 결정 못 하시고. 아, 지역구 결정을 아직 안 한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전화가 온다면서요. 전화가 온다면서. 네. 어느 지역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역 연락이 온다면서요. 제주에서도 와요. 우리 지역구라 그러면서. 참. 그래서 전국구야. 미리 예상을 했었어. 정봉주 의원이 방송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정봉주 전국구 하고 있죠. 예. 자, 여러분 그 집으로 고라고 저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간단해요. 풍성교 또는 나라모 검색하시면 저기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예. 가셔갖고 요거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은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그 25% 할인, 33%, 40% 이 할인 기준이 있죠 여기 앞에. 예. 요거 보시고 사시면 되는데 실제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간증 이런 건 아니고 확실히 일단 이거를 계속 한 달 이상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안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 일단. 그렇습니다.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머리를 가득 채우는 방법은요. 빠진 놈은 다시 나게 하고 있는 놈은 있는 강하게 놈은 하고. 강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씩 채워주는 건데 세월은 거스르긴 힘들 거예요. 언젠가는 다 빠진다고 보는데 요즘에 활동 연령이 지금 그 전 국정원장 하셨던 분은 80 넘어서도 출마한다고 하는 것처럼 인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 채로 활동하기보다는 미리 좀 수명 연장시켜보자. 여기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국가 치매 책임, 치매 국가 책임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치매가 초기에 발견이 되면 약을 먹으면 한 15년, 20년 늦춰지는 거거든요. 멀쩡해지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아. 탈모 이제 정봉주 책임제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새날이 또 그 아주 큰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나라모와 같은 이름의 또 샴푸도 있나 봐요. 그 다른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나라모가 샴푸인 줄 알고 있다가 여기서 이걸 먹는 걸 보여주면서 아 이게
환으로 되어 있는 곡류 먹는 거구나. 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마어마한 방송이야. 아, 그래요, 진짜? 지난주에 우리가 안 했잖아요. 목요일 날 살짝 했잖아. 네. 매출이 뚝 줄었다고 그 대표가 막 울면서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드시는 거고요. 호르몬제는 병원 처방 받으셔야 되는데 호르몬제만 먹어서는 절대 유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해봤잖아요. 잠깐 지가. 나오긴 할 수 있어요. 지가 절대 유지 해봤잖아요. 못합니다.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예. 다만 호르몬제를 처방 받으실 때는 간 검사 먼저 하시고요. 예. 어. 반드시 병원 가서 네, 의사 처방을 받으시고요. 자,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계속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질러 보세요. 예. 그래서 불신, 듬성, 믿음, 풍성. 네. 지금 저는 저 동네에 아, 동생분 어떻게 됐어요? 아직 그 뭐 한 2달도 안 됐구만. 한 달 반밖에 안 됐구만. 그런 느낌이 올 텐데. 이제 물어볼게요, 내가. 예. 물어보고 다음 주에 아, 알려드릴게요. 제가 번호 있으니까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아이, 동생분 어떻게 나셨어? 그게 아니라 전화를 했는데 정봉주야. 이게 도대체.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머리에 힘이 발딱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좀 자신감 생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발 발기 추진위원회 뭐 이런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세요. 나라모 풍성교. 오늘 광고 찐하다. 임원성님, 저도 질렀습니다. 저런 예. 분들 있으시다니까요. 한번 질러보세요. 멋진 분들이에요. 네. 자, 댓글창에 올라오네요. 당원 당규 가결됐다고 나오네요. 예. 뭐 예상은 됐지만 가결됐다고 나오네요. 예. 자, 그러니까 총 605명 중 490명이 투표해서요. 331명 찬성, 반대 159명. 희한하게 예. 지금 저 67.5% 찬성이거든요. 예. 민주당의 기득권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중앙위원회가. 예. 어디 가나 보면 30%가 있어. 예. 그리고 이거 반대해달라고 아각거리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예. 예. 오늘 그 미리 토론한 사람들 중에 예. 그분 계셨어요, 그분. 더 이상 말 안 할게. 예. 그분 계셨죠. 자. 예. 자, 출발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85번째 시간입니다. 제패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오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강북을 사랑하는 정봉주입니다. 지금 그 교육연수원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시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봉주 의원이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방송했던 이유도 교육연수원 일정 때문에 예, 전국이 필요로 해. 맞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죠. 그 출판 기념회 할 때 정봉주 부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연수원 일정 때문에 안 가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아주 친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책을 많이 사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도움이 되니까 보통 제가 가면 한 20, 30권 삽니다. 20, 30권. 예, 그러니까 많이 못 가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도와줄 집중. 사람한테 확 도와주고. 뭐 친명 간별사예요? 친봉 간별사. 자, 예, 그리고 이제 찔끔찔끔 가서 돕는 건 전 싫어요. 그렇게 하기가. 도울려 왕창. 시계. 아, 도울려면 시계. 시계도 없고. 근데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 나오는 게스트 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 게스트를 딱 보고 민주당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정청래 온다, 정봉주 온다가 양투탑이야. 지금 느낌은 그렇더라고요. 예. 일단 의원들, 현역 의원들은 이제 말 길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쭉 도열을 세워요. 근데 반드시 현역 의원 올라올 때 같이 불러. 네. 현역 교육연수원장이니까 일단 환호는 제일 크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이상은 친봉 간별사의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 또. 야, 다른 얘기 하나 한번 해볼까요? 네. 모 변호사님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야, 나 이분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영상 하나 보내주세요. 책에 추천사 써주세요.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근데 막상 영상을 하려다 보면 내가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머리 아파. 추천사를 쓰는데 써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머리 아파. 이걸 다 써줘. 영상은 이 써준 대로만 해달라. 추천사는 이렇게 올릴 건데 괜찮냐. 와, 그 정도 준비성은 있어요. 야, 그게 소비자 중심 마케팅을 하는 거네. 그런 거죠. 예. 말하자면 이런 것도 있어. 어떤 분을 인터뷰 좀 해주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방송 일이 닥치면은 질문지 달라고 난리를 쳐. 이게 정상적인 것 같죠.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내 인터뷰인데 예. 뭘 물어봐 주어야 될지를 몰라. 모르죠. 그러면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질문지를 던져주면 방송이 편해져. 예. 이거 물어봐 달라고. 예. 그게 없어 그게. 제가 그 초선 때 무명이잖아요. 듣보잡 아니에요. 탄돌이 아니에요. 근데 손석희 시선 집중이 가장 그 신뢰도가 높은 방송이었거든요. 제가 최다 출연이 47회를 했습니다. 임기 4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출연한 사람이 당시 최재천 의원이라고 23번. 제가 47회 한 이유가 이번에 이 주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를 보내요. 그럼 작가들이 편하니까 얼른 쓰는 거야. 원래 그런 거죠. 예, 그런 꼼수를 부렸다는. 그 아까 영상과 추천사를 아예 써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예. 이건태 변호사라고. 이건태 변호사. 어디 호남에 출마하시나요? 아니요, 부천인데. 예. 이건태 변호사는 진짜 그런 준비성하는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네. 그러니까 디테일에 강한 거예요. 꼼꼼하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자, 요즘에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하나. 새날 방송망은 절대 안 빼먹는. 예. 그리고 제가 처음에 모르고 한 몇 번 늦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푸나님은 시간 엄수에 대해서 무척 예민하고 엄격한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1시간 전에 와요, 매번. 나는 시간 넣는 거 제일 싫어. 그러시더라고. 예. 근데 안민석 의원님 펑크냈다가 한번 뒤게 깨진 적이 있죠? 엄청났죠, 그때. 예. 의원님 의정활동도 이렇게 하십니까? 아프네. 아파. 그 후로 오히려 더 친해졌다는. 근데 봉도사랑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갈등 관계가 없었다고. 저는 몇 번 야단을 맞기 직전에 제가 얼른 정신을 차렸죠. 이랬다 큰일 나겠구나. 이럴 때는 아재 개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그 아재 개그 끊었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아재 개그 끊으셔가지고 그것도 중독인데.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봉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발표한답니다. 예. 조만간 발표한대요. 출마 지역구. 정봉주 TV 40만 구독자 돌파문 발표합니다. 또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건 약속했어요.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많죠. 원탑이죠. 대표님 빼놓고. 대표 빼고는 원탑. 정규적으로 방송하는 원탑입니다. 네. 자, 정봉주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출마 지역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 이미. 본인만 비밀이야. 알겠습니다. 자, 출발. 이 방송은요 금요일 저녁에 정봉주 TV로 송출됩니다. 정봉주 TV 계신 여러분 안녕. 자, 지금 일단 민주당 상황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할게요.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 삭제가 이재명 대표 지시였다 이거거든요. 예.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수년간 이낙연 지지자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테러 수준을 당하고 있을 때 하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는 기억이 저는 없거든요. 예. 어제 논산, 계룡, 금산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지금 현역. 이분이 어디 방송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낙연 재산 2조 설 이런 얘기를 해. 그분이요? 이거를 친명 개딸들이 이거를 가짜 뉴스를 돌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다 해봤지? 어디에도 없어 그런 내용이. 우리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설사 어디 좀 정말 작은 채널에서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전체인 것처럼 오도를 하고 요걸로 이재명 지지자를 욕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제정신 아니구나. 그 이야기 아마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99.9%는 처음 들었을 거잖아요. 예. 항상 이런 식인 거야. 똥파리는 국회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다. 예. 요즘 갈수록 빡이시네. 제가 오늘 우연히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YTN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비판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준에 너무 안 맞아요. 일단 정치는 가장 좋은 정치는 플라톤이 철인 정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많은 철학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철학자가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맞아요.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철학자가 정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철학자가 정치 못합니다. 근데 철학자는 깊이 통찰해야 하고 삶을 아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철학자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이 철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계속 철학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통찰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모든 주장은 철학적 근거를 갖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공격을 해요. 그럼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판하면은 왜 비판하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면 민주당이 바뀝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면요. 비판하는 거에 그 다음 대안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대안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오너십은 누가 갖고 있죠? 이재명 대표죠. 이분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공공연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런 비판을 나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을 고쳤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을 고칠 가능성이 없대요. 민주당을 고쳤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안 만난답니다. 만날 생각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또 열받네. 아니 여러분 제가 분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비판을 해요. 비판하고 끝나고 비판하고 나 너네 이거 개선할 의지 없어. 그럼 탈당하면 끝이에요.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 끝났어. 난 너네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 이거거든요. 그럼 왜 비판을 하죠? 본인이 탈당할 명분만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당대표 같잖아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있고 불만 있으면 당대표 만나서 일단 만나자고요. 이야기를 해야지. 비공개로 만나도 좋고 공개로 만나도 좋고 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나는 민주당. 그리고 이분이요. 제가 여러분 이분이요. 삼선 의원이에요. 호남에서. 이분 삼선 의원 할 때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왜? 이타적인 정치하지 않고 이기적인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추정입니다. 자, 이타적인 정치라는 사람 저처럼 초선을 했었어도 국민들이 압니다.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게 되면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삼선할 동안 몰랐습니다. 전남도지사 출신이에요. 그때도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이타적인 정치를 상대적으로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 모든 가문의 영광, 개인의 영광 어디서 얻은 겁니까?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을 때 얻은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문제가 있다 그래요. 본인은 그러한 무한한 영광을 얻었고 국무총리까지 했고 그로 인해서 대선 주자까지 됐는데 민주당 문제가 있답니다. 자기의 그러면 친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고치려고 노력 안 합니다. 고치려고 하는 노력의 첫 번째는 여기 오너십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건 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 리스크를 줄여보기 위해서 이제 만남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낙연 쪽에서는 안 만난다. 그래요. 당장 만날 생각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물밑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낙연 쪽에서 불만이 있는 쪽에서 만남을 거절하고 있는 뭐예요 이게? 이낙연이 진짜 제대로 된 민주당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진보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그다음 민주당으로부터 이제껏 이렇게 무한한 영광과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민주당 비판하고 조건 없이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겠다. 그렇지. 진짜로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님 그 대선 나가기 전에요. 당대표 때 제가 만났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고요. 이런 제안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박강원 의원이 만나자 그랬고 제가 들어가고 박강원 의원이 다 메모하고 갔는데 그대로 안 합디다. 안 하는 거 판단이시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요. 이낙연 대표님 가짜로 보여요.
물론 나가고 정치적으로 앞으로 무한한 영광과 더 좋은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문제 제기를 했으면요. 민주당에 애정이 있으면요. 조건과 환경, 상황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난 이재명 대표만 낳고 내 생각을 하고 민주당 비판해서 민주당 고쳐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 그럴 때 탈당하세요. 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촛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국민들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지지자들이 당대표까지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 숫자가 내가 못된 거, 당대표 내가 못된 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까지도 있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이가 이낙연을 조롱하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낙연, 이준석 연대설. 이거는 물론 뭐 이낙연 쪽에서는 사실 아니다. 뭐 그럴 생각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준석이 이낙연이 그런 포지션에 있으니까 마음껏 갖고 놀잖아요. 아니 여의도 찌라시에는 둘이 만났다는 찌라시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20년 당대표 할 때요. 6개월짜리 당대표니까 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 만났는데 어쨌든 당대표 했습니다. 그때도 지지율이 40%였었어요. 이재명 대표 지지율 그때 10% 간신히 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지지율이 2021년 1월에 오면서 10% 초반대로 뚝 떨어집니다. 왜 떨어진지 기억나시죠? 뭘 했습니까 그때? 당원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당 지지자들과는 동떨어진 뭘 얘기하냐면 이명박 박근혜 사면복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얘기하면서 지지율이 3분의 1 토막 남았습니다. 당원들이 외면한 게 아니라 본인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린 거예요. 그리고 갖고 뭐 지금 이준석 제가 알기로는 만났을 거로 보여요 제가. 왜냐하면 요즘 스텝이나 그 스탠스 보면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이준석 만나고 뭘 할지 뭐 해보시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송영길과는 안 만나는데 이낙연은 싫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런 스탠스에 있으니까 예, 마음껏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상하지 이게. 이준석 정치 프로세스 일정에 밑도를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상민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상민이 민주당 갈라치기용으로는 써먹었는데 막상 탈당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목에 힘줘. 이상민이 기어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치적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언행을 신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불만 있으면 내가 만약 현역 의원이에요. 당대표한테 불만 있어요. 면담 요청합니다. 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나 이런 상황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먼저 꺼내보고 상대방이 완전히 무시를 했다고 느낄 때 자기 액션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난다? 이 참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 혼자가 이제 좀 뭔가 이 동력이 안 생기니까 뜬금없이 김부겸 정세균 전직 총리를 갖고 들어와요. 난 이건 더 비열하다고 봐. 당사자들은 지금 언론상에서 어떤 이야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부겸과 정세균은 내 이야기에 공감했다 같은 이야기로 혼자가 안 되니까요. 버거우니까. 이것도 무척 비겁한 자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둘 중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둘 중에 한 분은요. 이낙연 총리와 같은 하늘을 이고 숨도 쉬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한 분은요. 네. 물과 기름과 관계 정도가 아니라 누군지 알겠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자기의 정치 일정을 위해서 본인들 의사만과 관계없이 이분들은 왜 마케팅에 활용합니까? 이건 무척 안 좋은 자세예요. 어디서 이런 이상한 걸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아젠다 중에서 선거제 있잖아요. 연동형 뭐 병립형 이 명분으로 이재명 때리고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 다른 측면들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또 이제 가결된 중앙위 뭐 이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없으니까 선거제 이유로 때리고 탈당할 듯이 말 듯이 하는 무슨 이게 밀당이에요? 이낙연 씨는 저는 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선 때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예. 마지막 출마다. 마지막 출마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민주당 대선 망하게 만들었던 그 최고의 책임자께서 지금 예. 또 민주당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 당원들이 싫어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참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 아주 이런 건 좀 심플하게 우리가 비판을 해줘야 돼. 심플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자, 민주당 당적으로요, 총리 한 분이 총 몇 분입니까? 4분이에요. 이해찬 총리는 왜 뺐어요? 그러네. 이해찬 총리는 불편한 거예요. 이해찬 총리 잘못 이용했다. 이해찬 총리 인생 딱 당신이 은재한테 전화했어. 내가 은재 당신 얘기에 동의했어. 이러고 바로 치고 나올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서우니까 이러면서 또 뺐어. 참. 아유 진짜. 아,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찬 총리는 왜 뺐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답해 주세요. 그러면요, 어디 가서 답했는지 정봉주 TV에 출연해 주세요. 제가 기회 드릴게요. 새날은 수준이 높았고 여기서 그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고 우리는 조금 낮춰줄 테니까 오세요. 아이고, 이해찬 총리 왜 뺐습니까? 근데 오늘 사실은 민주당의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의원제 완전 폐지,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해라라고 했던 것이 지금 20대 1 미만 이게 지금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규정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비율이었는데 개정안은 국민과 일반당원 합쳐서 30% 예. 그리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서 70%인데 이 70%의 구성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1 정도로 낮춘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비중이 훨씬 높아진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투표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기억하기에 전에는 대의원제 비율이 권리당원보다 높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건 바꿔냈다. 예. 이거 하나하고 지금 그 경선 룰 있어갖고 10% 20% 하위 현역 의원들은 감산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된 감산이 이게 이제 통과됐다 이런 건데 이게 70%가 좀 못 돼요. 그러니까 반대에는 엄연히 한 30%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게 참 어렵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혁표다 혁명이 쉽다 이런 것처럼 예. 확 바꿔도 되는데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들이 온갖 명분을 들어가지고 이거 반대하니까 또 그냥 또 독불장군처럼 밀고 나가기 어려워서 사실 중간 타협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당원들 뜻이 100% 반영된 건 아니고 좀 50%쯤 반영이 된 거죠.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경선 감산 대상을 현행 하위 20%를 유지하되 예. 감산 비율을 현행 득표수의 20% 하위 0에서 10%는 득표수의 30%를 감산한다. 예. 당헌 제 100조를 바꾸는 건데 이게 뭐 대의원 그 비중을 20 미만으로 줄인 것보다 이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의미 있죠. 예. 이게 우리 표정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요. 예, 너무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 예상은 하위 20%는 어차피 공천되기 힘들어요. 하위 20%라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한 3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위 10%까지는 자기가 받은 점수의 30% 감점. 그다음에 11% 하위 11포인트에서부터 20% 사이는 자기가 받은 점수의 20% 감점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10%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17명 되는 거죠. 그분들이 제가 이미 감별을 해놨죠. 새날 다른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공약 평가한 게 이거 알고 미리 한 거죠 그때. 우리는 또 이 해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 평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김병기 의원은 의정활동 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1번 찍었죠. 매우 잘했다 1번 찍었지. 예. 김병기 의원님. 예. 아니 근데 제가 갈 지역은 그 제가 문자 많이 받는데 많은 당원들이 저한테 어떻게 알고 4번 찍었습니다 하는 문자가 많이 왔어요. 4번은 아주 못함.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원들 평가가 근데 이건 그래요. 지금 공천은 당원 평가 여론조사 이게 50대 50인 거잖아요. 예. 그 지금 여기 이제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 이 평가로 하위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예, 맞습니다. 참. 예.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다음 의원 다면 평가 또 있고요. 예. 여론조사도 안 좋게 나올 사람들 원래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활동을 잘했어도 원래 의정평가는 높게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어떤 기득권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예. 그게 첫 번째고, 근데 실제로 유튜브 등의 어떤 이런 그 미디어들이 발전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미지가 그런 거거든요. 일을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개혁파냐 반개혁파냐. 근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개혁파야. 그러면 매우 못했다 누른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대표가 싫어도 당대표한테 당권을 줬다고 하는 건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지지자들이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 똘똘 뭉쳐 잘 싸우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예. 근데 당대표를 흔들었어. 심지어는 검찰에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투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평가가 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평을 잘 나올 수 없죠.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자리에 이낙연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음.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낙연이 그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당대표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기 지금은 적이라고 제가 그 표현해도 맞다고 봅니다. 검찰 독재가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진보진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쪽의 수장 누구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의 수장을 검찰 탄압 어거지로 400번 압수수색을 하면서 잡아가겠다. 이거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안 되고 무죄 추정에도 반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찬성을 해. 아이고 땡큐 우리 대표 잡아가세요. 아이고 진짜. 아니 난 이해 안 돼. 제가 이게 이제 세상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인간이 마음속에 화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화를 거의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건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정말 이해 안 돼요. 네. 정말 이해 안 돼요. 그분들 평가를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전화 저한테 온 거는 한 20분 전에 온 거는 023775-0941 전화 받으세요. 정말로 좋아하는 국회의원은 뭐 네. 반명 비명을 떠나서 잘했다 하시고, 예.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동작 갑이 오신 거죠? 그 동작 그 갑. 예. 김병기 갑인가?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은 못했다 하고,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들은 친명 비명 떠나서 잘했다 하세요. 나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투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보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민주당 당대표를 흔드는 명분이 되겠구나. 어제 본 게 대의원제 변경 앞두고 반개혁파들 반발한 거. 어저께 보니까 이원욱 같은 경우는 대의원제 축소하면 안 된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호소를 하고 다니고, 박용진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들한테 서한을 보냈어. 당헌 개정 부결해달라고. 오늘 또 당헌 개정 뭐 관련해갖고 부결해달라고 앞에 나가서 또 토론도 하더만. 이게 뭐야 이게. 국민의힘도 없앤 걸 왜 우리는 못 없앱니까? 국민의힘은 예를 들면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지역표의 등가성 이런 거잖아요. 예. 호남엔 당원이 많고 영남엔 당원이 적어서 대의원들한테 그 표를 더 줬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영남 가면은 민주당 당원들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호남 당도 아니야 지금은. 수도권 당이지. 자세는 꾼이라는 분이 강북 전화 받았는데 잘가 용진아 이거 봐. 딱 이렇게. 그러니까 당이 한 발짝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네. 명분을 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에 이 농경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대의원 딱 달고 경운기 타고 읍내 나가가지고 읍내 관광버스 타고 나가서 서울에 와서 투표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대구에 가도요 권리당원 엄청 많거든요. 맞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을 뿐이지. 그럼 이거 그냥 한 방에 없앨 수도 있었던 건데, 당신들 배려해 주느라고 20대 1 미만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이걸 또 이 중앙위원회 직전까지 반대를 하고 있어. 아니 그리고 하위에 20% 정도 되면요 당연히 바꿔야지. 예. 이런 평가가 없더라도 당연히 바꿔야지. 아니 국회의원을 민주당 이름으로 뽑아놨어. 그랬더니 어떤 인간은 저 국회의장 한답시고 탈당을 해요. 당원들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예. 평생 한 20년 먹고 살게 해준 사람들이 누군데 민주당에서 뽑아준 국민들 아니에요. 진짜 아유 진짜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갖고 민주당이 없으면 그 당의 이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치를 오래 해보면 알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봉주도 민주당 아니면 떨어져요. 당연하죠. 저는요 삶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려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마음속에 만장이 파란 장이 들어가 있어. 파란만장. 어디 가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자꾸만 그러는데 진짜 피의 색깔을 선택할 수 있으면 저는 피를 파란색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그죠? 아까 보니까 저 커피 나는데 파란색이더구만. 우리 그 아직 생각하지 말라. 아니 나는 출마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 코피가 떨어져 갖고 물든 게 이 마이크예요. 그러네 진짜. 여기 이제 피가 파란 피가 흐르는 거네. 아유. 참 상황은 이렇다. 아직 멀었다.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초선, 재선, 3선 거치면서 완전히 기득권화 돼 가지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사실은 대의원제를 명분으로 하위 20% 감산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밖으로 말을 못 해. 너 꼴등이지 할까 봐. 그러니까 대의원제만 갖고 주구장창 이원욱이나 박용진 같은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명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아니 대구 경북에 세가 없다고 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입당법을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가입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대의원이라고 그쪽에 대의원 비중이 더 많아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웃긴 거잖아요. 옛날 농번기 때 저 막걸리 한잔 하면서 옛날에 당원 가입하세요 하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가입했고 웬만한 지역이 온라인 당원이 40에서 한 60%까지 돼요. 적당히 하십시오들. 네. 일반 당원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워요. 정말 여건만 된다면 내가 출마하고 싶을 정도야. 아니 근데 오늘 그분들 나와서 막 중앙위원회에서 그 열변을 토한 분들이요. 난 잘했다고 봐요. 숨어 있다가 이제 커밍아웃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원칙과 상식 5명이었잖아요. 그분들 가결했다고 인정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누차이겠습니다. 나머지 36명, 35명 비겁하다. 본인의 그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난 이렇게 했노라고 커밍아웃하고 밝혀라. 근데 그때 가결파라고 커밍아웃 하지 않았던 분들이 오늘 발언하는 걸 보고 아 저분들도 가결파였겠구나라고 하는 걸 명백히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만 속내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 우리나라에 정말 수구 꼴통 세력인 국민의힘도 없앤 거잖아요 이게. 아니 아마 민주당 그 대의원들 중에 영남에 계시는 대의원들이 야 어떻게 영남 홀대에 이런 식으로 반대하실 분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 영남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민주당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 대의원 표를 한 60개나 70대 1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대의원들 상당수가 이거 1대1로 맞춰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자 민주당 상황이 이렇고요. 어쨌건 오늘 그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제 경선 감산룰 당원 당규 확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망했다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일단 인효환이 어제 그 김기현하고 15분 만났대요. 15분. 예. 이게 뭐 시진핑하고 윤석열 만남도 아니고 이게 여러 논란이 있어가지고 15분 만에 만날 정도면 만나기 싫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파국을 막기 위해서 당대표하고 혁신위원장이 만나서 악수하는 모양새만 갖췄다. 거기다가 그 전에 윤석열이 김기현을 그 당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까지 했다. 저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탈표 막기 위한 윤석열의 조치였다고 보고 김기현은 이제 여기에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나한테 힘 실어준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어저께 15분 만에 끝났고요. 그리고 뻔한 수순이었지만 왜 혁신을 안 받아? 하니까 좀 이건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고 기다려달라고 달랬다라고 하고. 근데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출범 42일 만에 한 달 반도 못 간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에요. 예. 이제 얘기하려면 조금 긴데 일단 인용한 모든 주장은 윤석열의 주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 김한길, 인유한 이 라인업이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야 장제원 서울 가, 김기현 서울 가, 영남 중진 서울 가. 왜? 야 강서구 선거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당을 혁신하고 기득권을 버려야겠어.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러니까 의원들이요. 영남 중진 의원들이 아니야 잘못됐어. 우리가 잘못해서 강서 선거가 진 게 아니고 김태우를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해갖고 거기 또 냈잖아. 이거 누가 결정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거로 보이잖아. 그럼 잘못은 너네가 했고 책임은 왜 우리가 지라 그래? 그래서 싫어. 그리고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그날 비공식 오찬을 하면서 이게 봉합을 좀 했을 거예요. 싸우지 마라. 근데 그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충분히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 못했지만 혁신이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윤석열의 판정패예요. 윤석열 판정패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물러서진 않겠죠. 어쨌든 김기현 체제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카드가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아마 비대위를 들고 나올 거예요. 당 대표 권한을 뛰어넘는 비대위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뇨한이 짐 싸고 가는 게 동시에 시간차 공격이다. 이뇨한이 아웃되면서 김기현의 아웃도 예고된 거죠. 맞죠. 예. 김기현한테 뭘 좀 시켜놨더니 시원치도 않고 시원치 않아요. 당의 간판이 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라고는 허울정을 하나 누군가를 씌웠는데 우리 예상은 원희룡 좀 더 파격으로 가면 한동훈 갈 수도 있고. 한동훈 그렇죠. 원희룡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예. 원희룡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제 총선 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총선 망했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민심이 확인됐잖아요. 예. 그래서 김기현 제외한 나머지 당직자들이 싹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뭔가 얘네들이 뭔가 좀 이제 혁신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고 싶어서 일단 혁신이라고 하는 쇼잉하는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얻어진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프레임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화무화 돼버린 상황.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크다. 예, 김건희 특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관련돼서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이 깨끗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컨트롤하기가 쉬울 텐데 예. 이제 내가 의리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리된 상황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게 본인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 넘어와서 국회에서 이제 출석의 3분의 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 20, 30표 반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힘을 손을 볼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뇨한이 후퇴를 한 겁니다. 만약에 야 영남 중진들 계속 와 그러고 영남 공천에서 아웃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제의 요청했을 때 거부권 행사 국회 왔을 때 그분들이 그때는 국회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기명 투표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30-40명이 출석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특검법 가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진짜 곤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죠. 야 김기현 너 왜 말 안 들어. 그래갖고 어떻게 좀 혁신하면서 해보려고 하면서 영남 중진들에게 자기 희생을 요구하려고 했더니 김건희 특검 표결이 내일 모레 있어. 이 12월은 무조건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지금은 비대위 카드도 만지작거리지 않고 김기현 체제를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이 12월 예산 정국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일단 전략적 후퇴를 했어요. 예. 그 본회의 내일까지 예.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처리 안 한다. 예. 그리고 임시국회로 공을 넘겼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예 버튼을 누르면 뭔가 방향성을 확정지어서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아직 버튼을 안 누리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언론엔 잘 안 나오지만 계속 지글지글 지지고 볶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이제 의린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써야 될지 이 사람 정무 감각도 없잖아요. 아마 예. 정무는 김한길에 거의 의존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방향성을. 예. 그래서 이념만 꽂은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푸나님 말씀 맞다나 지금 일단 카드를 뺐잖아요. 그럼 진짜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쪽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 거기를 막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오리무중 전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이 소위 말하면 이제 본회의 원료도 상관없는 도과했단 말이에요. 날짜가 지나서. 예. 자동상정이 며칠 안 남았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원래 자동상정은 26일인가 27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총선을 가까워질수록 김건희 특검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흔들 수 있는 기간이 오히려 빨리 처리한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니고. 맞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완전히 그러니까 슈퍼갑이 됐고 지금 윤석열은 그 밑에 있는 슈퍼을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도 을이 됐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전략을 잘 썼어요. 왜냐하면 오늘 나는 8일 9일 한다 그래 좀 너무 이르다 싶었거든. 자동 상정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원래 페이크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페이크였어요. 페이크였어요. 자동 상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힘 내부는 균열이 됩니다. 왜? 공천 시기가 임박하잖아요. 공천 시기가 임박하면서 나는 민주당이 그 카드 이거 국힘 그러니까 특검법 처리를 1월 11일 이후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월 11일까지 공무원들 공직자들 다 그 사표 내야 되거든요. 그럼 사표 내면 현역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누가 오는지 다 알아요. 그 사표 내면 용산에 있던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표를 내면 그 사람 공천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내부 합의가 해서 들어와요. 그럼 국회의원들 중에 한 20-30명은 이거 내 지역으로 오네 쟤.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지역에서 나왔어. 내 지역으로 오네. 그럼 나는 아웃이네. 에이씨 김건희 특검 때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것까지 전략을 세우면 1월 11일 이후로 특검법 표결로 가는 게 맞다. 아니면 1월 초에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12월 27일에서 좋습니다. 아주 기회가. 12월 27일에 가결을 하면요. 청와대 요청을 하잖아요. 그 청와대에서 제의 요청하면 1월 11일이 넘어갑니다. 예. 오늘 예. 중앙일보의 칼럼 하나를 예. 앞에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봐봐요. 그런 것까지 봐요. 참 훌륭한 방송이야. 중앙일보의 강찬호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있어요. 지역구 단골 호프집에 갔더니 사장이 큰일 났다고 하더라. 손님 10명 중 7명이 대통령을 욕하는 거다. 야. 포장마차에 들렀더니 날 알아본 손님 5명이 입을 모아 예. 대통령이 TV에 나오면 채널 돌린다고 하더라. 녹음해서 의원총회에서 틀어주고 싶더라. 예. 3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혈투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 수도권 모 의원이 전한 이야기다. 지역구 돌기가 겁난다. 당신은 좋은데 용산은 싫어. 당신이 야당이면 100번이라도 뽑았을 텐데라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괴멸 수준 참패를 당한 3년 전 총선 때로 돌아간 분위기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고? 그건 누구나 안다. 새삼스레 그거 강조한다고 펴오지 않는다. 주민들은 1년 반 전 윤 대통령 뽑으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여태 이루어지지 못한 걸 엄중히 보고 있더라. 서울 도봉갑에서 여당 당협위원장을 맡은 청년 정치인 김재섭의 전언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예. 중앙일보의 칼럼으로 실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가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쫙 보면. 예. 근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곳이 혁신도 못했어.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여론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혁신이라도 해서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아 윤석열하고 국민의힘 정신 차렸구나라고 투표장에 나오거나 일부의 중도가 그래도 대통령 밀어야지 하고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찬호 논설위원을 제가 잘 알거든요. 이 사람 상당히 극우 성향 아니에요? 기자들은 뭐 극우든 말든 뭐 우리는 뭐 극우에서부터 극좌까지 다 만나니까 만나고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게 또 국민의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키도 크고
좀 이렇게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가? 예, 자기 주장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좀 오른쪽 성향인 건 맞죠. 이제 중앙일보에 있으니까. 그럼 논설위원까지 하면 그 중앙일보의 논조를 쭉 잘 쫓아가고 거기까지 온 건데 아주 뭐 정체성이나 이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듣는 얘기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진단하는 게 지금 극우인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요. 국힘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더 문제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근데 이분은 주위에서 본인이 그 국힘 지지 성향이 약간 있는데 듣는 얘기가 걱정이 되니까 올렸는데 이 얘기가 대체로 맞을 겁니다. 제가 주위에 국힘 지지하는 친구들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후회한다. 그리고 내 주위에 2번을 찍었던 사람들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이 아예 망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느님께서 내미 마지막 기회의 동아줄이었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180도가 바뀌어야 돼요. 정책의 방향성. 뭐 예를 들면 이준석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혁신위를 만들었을 때 의미는 윤석열로부터 독립해서 정부에 쓴소리할 수 있는 여당이 돼야 된다. 근데 2년간 내려보내가지고 유야무에서 혁신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의 메시지는 최근에 이동관 뺑소니 치고 거기다가 그 방통위원장 한 명 김홍일 위원장을 안 치는 거 보면서 저는 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공정방송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방통위원장의 어떤 전문성도 없는 검사 출신 안 치는 거 보면서 야 여가부 장관 지금 3개월째 새로 임명을 못하고 있으면서 방통위원장은 6일 만에 임명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니? 근데 이미 국민은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 해보면 60% 정도가 방송 장악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방송 정책과 관련한 어떤 전문성도 없는 자를 그것도 현역 권익위원장을 빼다가 거기다 앉혀요. 예.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청문회 못한다고? 망한 거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김홍일. 망한 거예요. 저하고도 악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BBK 발표했던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 원래 김홍일이가 조폭 잡는 깡패 검사였어요. 그러다가 아주 거칠죠. 깡패 검사였는데 BBK를 덮어주면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지. 예. BBK 덮을 때 그때 중앙지검 차장인가 그래요. 차장 검사했다가 그때 검사의 꽃이 중수부장이거든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때는 중수부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홍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녁 7시 정봉주 TV를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밀당을 좀 할 줄 아네. 왜냐하면 여기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 김홍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샅샅이 텁니다. 오케이. 야, 기대되네요. 여러분 7시에 정봉주 TV 가시면 되고요. 윤석열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 말씀은 늘 옳다.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 역대급 사건 하나가 터졌죠.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119대 29. 근데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 시민들 다 알아요, 이제는. 부울경 메가시티 좌절시켜 놓고 뭐 박빙이라고 그 난리를 치다가 119대 29로 갔잖아요. 그러자마자 표 떨어질까봐 기자회견 하잖아요. 기자회견도 아니야.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 하나 읽고 쏙 들어갔어. 그리고 부산을 내려갔어요. 부산을 내려가서 이미 지가 엎은 건 생각 안 하고 지역 균형 말청 이야기를 해. 근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자고 그래. 이자가 그런 자예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막상 대책이라는 게 국제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오뎅 먹는 거예요. 이게 다야.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부울경 민심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윤석열 지지율이 여론조사 평균 한 35에서 40밖에 안 나옵니다. 부정평가가 60% 육박해요. 현실은 그렇단 말이죠. 네. 만약에 부울경을 상당 부분 잃게 되잖아요. 윤석열 쪽이.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그냥. 진짜로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TK 자민련 같은 그런 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는 뭐 승리를 막
예상해서 그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걱정되네요. 예. 계엄령 선포할까봐. 못합니다. 말하자면 묻자고 하는 소린데. 예.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쟤들이 현실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2016년 촛불 때도 누구죠? 그 계엄령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못하는 조현천. 예, 조현천 어. 지금 못하는 게 서울의 봄 상황 때는 병력을 빼도요. 그냥 사람들이 보고 일반 유선 전화를 했잖아요. 지금 병력 이동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병력에 군대에 있는 사병이나 하사관급이 전화를 해요. 엄마 큰일 났어. 지금 우리 부대 서울로 가고 있어. 핸드폰 하거든요. 그럼 바로 언론에 나옵니다. 그 기자들이 거길 달려가요. 군 부대가 이동하는 걸. 그 생방송 찍습니다. 또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버들 100명이 갖고 생방송을 해요. 국민의 힘이 이렇게 커졌기,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 국민의 힘이 아니라 피플스 파워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민주당이 뭐 그런 오판을 하지 않겠지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이번에도 들리는 소문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엑스포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을 한 분들이거든요. 직원 한 분들 앞에서 역정을 내면서 책상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말한다 그래. 아하. 그러니까 아무도 직원을 얘기 안 해요. 지금 이 상황 김기현과 이뉴환이 부딪힌 이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오판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진단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정치판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나마 김한길 대표가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한길 프로젝트 실패입니다. 아니 김한길이가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도 없죠. 잘 봐야 예, 되죠. 없죠. 이상한 거죠 그게. 차라리 나를 갖다 써. 내가 그 얘기 하려는데 딱 해버리네. 그거는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예. 품 넓게 일반 보편 상식 타당한 거 튀지 않아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며들게 예. 윤석열 세게 봤더니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더라 이 이미지 줘야 되잖아요. 그 무식하다고 하는 MB도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합니다. 근데 BBK 말고 김윤옥 여사 그러니까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시계인지 뭐 가방이 발꼬락 따위야. 예, 그거 그 명품 시계인지 또 뭐가 있었어요. 에르메스 가방. 뭐 예, 있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누가 보도했냐면 김현미 의원이 보도해갖고 집행유예인지 뭘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참패하자마자 바로 그인지 그 다음에 싹 사면 복권을 해버려요. MB도 뭐냐 기조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번에 강서구 선거 참패한다 다음에 윤석열이 살아날 길은 이거였었어요. 우리 국정 기조가 문제가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 국힘을 지지하는 분께 사죄한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거예요. 김한길 대신에 정봉주 갔어야 돼. 그러면 상황 종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던 거 다 불구속 기소로 털어야 돼. 그 순간에. 그래 결과는 재판에 보자.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무혐의. 대부분 무혐의. 100% 무혐의하면 더 좋고요. 조사해본 결과 없다. 기존에 올린 기소한 것만 재판에다 묻겠다. 그리고 검사들이요. 설렁설렁하게 다 무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 예. 윤석열의 진짜 문제는 이거라고 봐요. 뭐냐면 이 이념 스펙트럼 있잖아요. 중도적 성향. 같은 중도도 보수 중도 뭐 진보 중도 이렇게 예. 있듯이 그리고 보수 진보가 있고 국자가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의 포지션은 내가 보수라고 해도 보수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안 되고 보수에 가까운 중도 스탠스가 돼야 돼. 그게 정상이라고. 보수를 갖고 놀아야지. 네. 그런데 윤석열은 자기가 극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극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국정기조를 180도 싹 바꾸잖아요. 예. 집토끼가 빠지거든. 이게 스탠스를 잘못 놨다는 거죠. 진짜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 볼 만한 거 추천해 줄게요. 손흥민 골 넣은 거, 황희찬 골 넣은 거, 이강인 패스 잘한 거 이것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치 유튜브 보지 마세요. 가뜩이나 정치적 정체성과 이념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한쪽으로 굳어 있는 사람이 이상한 방송 보잖아요.
그럼 거기를 점점 믿어. 이거를 뭐냐면 셀프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확신범이 되는 거야. 확증 편향은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봉규 같은 애들이 예. 야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방송을 해. 유튜브로. 예.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누워서. 이봉규 형은 그냥 압구정동에서 피아노나 치세요. 유튜브 하지 말고. 진성호. 예. 진성호가 아마 보수 방송 제일 구독자 많을 거예요. 제일 많아요. 보기도 많이 봐요. 근데 그 방송 맨날 민주당 큰일 났다. 난리 났네. 민주당 난리 났네. 이재명 난리 났네. 그 제가 좀 봤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뭐가- 야, 임마 방송을 하려면 새날처럼 준비를 해. 엄청 준비하잖아요. 여기는. 오죽하면 제가 새날 준비하는 거 컨닝을 하잖아요. 여기 뿌락씨가 맨날 자료를 줘 나한테. 그냥 아마 공부해 거 같고. 근데 그 문제는 그거라니까. 그렇게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면 집토끼가 사라지는 상황. 예. 그러니까 국민의 말씀은 늘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못 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다가 무능하기는 또 엑스포. 무능하기 또 얼마나 무능해요. 그러니까 제 말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총선 전략 하나가 남은 거죠. 방송 장악이요. 언론들이 KBS처럼 빨아주면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KBS를 봅니까? 뉴스를. 시장통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틀어놓는 거지 그게. 그러고요. 김홍일이요. 또 탄핵입니다. 해보라 그랬어요. 탄핵해야지 당연히. 예. 아니 세상에 조폭 잡던 검사가 예. 옛날 강력부 조폭 잡던 검사가 BBK 덮어주고 나서 그때부터 MB 때부터 승승장구한 거예요. 승수장 해가지고 지금 예. 그거 심지어 자기 상관 예. 검사 시절에 예. 이거를 현 권익위원장을 빼와요 또. 그러니까 김홍일이는 권익위원장의 최악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방통위원장으로도 최악이에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전현희 위원장이 진짜 분노하더라고요. 김홍일이 권익위원장으로 온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뭐 약자를 위해 싸워본 적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권익위가 방송 장악하게끔 권익위가 유권 해석 내려주면 저번에 감사원 하는 것처럼 예. 검찰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자가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 선거 전략이 이제 방송 장악 하나만 남은 거예요. 탄핵시켜야지. 김홍일 말고요. 윤석열이요. 미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우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전부야.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윤석열 출당시켜야 돼요. 예. 그럼요. 그래야지 살아요. 출당이라도 시키면 그게 약간 혁명적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국민의힘 참편에 면한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참. 아유.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더 하실래요?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김홍일 내정한 거는요. 보세요. 김건희 탄핵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건요.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내정하는 거는요. 이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망한 증거가 이거예요. 망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되면 이게 3.1운동을 들이밟았잖아요. 일본 놈들이. 3.1운동 들이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민족의 저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조선 반도에 대한 통치 전략을 바꿉니다. 유화책으로 바꿔요. 지금 깨졌잖아요. 강서에서 깨졌어요. 그리고 탄핵이 됐어요. 그럼 지금 윤석열은 아니 그때 당시에 1919년 일본 놈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유화책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강경 정책을 써. 이건 몰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통령 탄핵 사유를 예. 실정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 중에도 있더만 제일 중요한 건 반헌법적인 거예요. 헌법 정신 위반이에요. 뭐 언론 장악의 의도가 명백하잖아요. 예. 진짜 손가락에 꼽는 탄핵 사유거든요. 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 정치 중립의무 위반 이거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홍일 임명한 것 자체가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면 명백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예요.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 임명 자체가 탄핵 사유예요. 의원님 이건 어때요? 일단 민주당 의석이 부족하긴 하지만 예. 윤석열 탄핵을 발의만 해놓고 총선 치르는 건 어때요? 정무적으로 어떠시냐고. 정치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거는. 예. 왜냐하면 이거 답을 하시면 분명히 다시 언론 매스컴에 난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탄압받는 스탠스가 선거 치르기는 제일 적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탄압을 발휘하잖아, 탄핵을 발휘하잖아요. 그럼 우리 공격수가 돼. 저쪽을 결집시킬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이제 세졌네. 이렇게 되면 선거 치르기가 힘이 들어. 반대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막 하면 민주당이 약자가 돼버리는. 약자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건 상황이 이렇다. 예. 국민의힘 망한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함께해 주신 12,000명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많이 봐요 역시.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머리카락이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나라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좀 구매하시면 지금 세일할 때 맞습니다. 사서 한번 쭉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죠, 행사. 예. 자, 새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85번째 마치고요. 야, 진짜 총선 때 딱 100 찍을 것 같은. 만약에 맞습니다. 한두 해 남으면요. 예. 별방으로 갑시다. 예. 그래가지고 100을 총선 때 찍자고. 아슬아슬해. 앞으로 4개월 남았으니까 4, 4, 16이면은 딱 100회가 지금 15일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가 4시 반에 정확하게 다시 오겠습니다. 예, 정봉주 고생하셨고요. TV는 7시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7시에 정봉주 TV로 가세요. 오늘 재밌대요. 예,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